누구는 90세까지도 멀쩡히 걷고 말하는데 누구는 70세에도 병원을 끼고 삽니다. 이 차이는 바로 장수 체질이냐 아니냐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던 이웃집의 할아버지께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불과 며칠 전 70번째 생일을 조촐하게 기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였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컷은 멀쩡하셨지만 혈관과 근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정우영. 올해로 76입니다.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30년을 근무했고 은퇴 후 실버타운에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노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르는 결코 평범한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분기점이죠.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도 90까지 사셨으니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그런 아니란 믿음은 지금 당장 접으셔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 산하의 노화 연구소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82%는 유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이가 빠졌는데도 그냥 두고 계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바로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신호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선 여러분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린다면 아흔이 되어도 질긴 고기도 씹고 스스로의 두 다리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 이맘때 병상에 누운 채 가족들과 여행 중인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당신은 과연 장수를 타고난 체질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의외로 치아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지 씹는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몸이 젊습니다. 제 이웃에는 유봉열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로 80을 넘기셨지만 매일 아침이면 견과류를 챙겨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을 한 줌 쥐고선 이를 악물듯 우직하게 씹으십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연세에 그렇게 단단한 걸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비결이 뭔가요? 그러자 유 어르신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플란트 하나도 없어. 전분의 이빨이야, 이가 자산이야. 그 말씀 참 멋졌습니다. 나이 등분의 자부심에서 우러나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계신 민복심 할머니 올해 77이신데 어금니를 일찍 잃으신 뒤로는 부드럽거나 죽 형태의 음식 만드십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였지만 불과 며칠 사이 근육량이 현재 줄어들었고 감기도 달고 사시게 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엔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셨죠. 식생활 하나가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장수를 위해선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처럼 삼키는 식사에 익숙해지면 영양소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죠.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 치아가 그토록 중요한가요? 그 궁금증에 답을 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5년 동안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신만의 자연 치아를 2개 이상 유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6.4년이나 더 길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씹는다는 행위는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건강을 씹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씹는 순간 침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건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작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입속의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씹는 힘이 좋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30%나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튼튼한 치아는 단순한 식생활의 도구를 넘어 삶의 질 전반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실버타운에서 늘 강조하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이가 빠지면 근육도 빠진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가 약해지면 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고 자연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 단백질 섭취가 줄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고 그로 인해 근감소증이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줄면 대사도 느려지고 결국 면역 체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의 변화가 몸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 시간 실버타운에서 직접 가르쳐 온 치아를 지키는 3가지 작은 습관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첫째,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이를 닦으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에나멜 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딱 30분만 기다렸다가 양치하면 치아를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혀를 닦으세요. 혀 표면에 쌓인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으로 옮겨가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용 혀 클리너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칫솔 뒷면을 부드럽게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구강 건강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는 소리를 내며 헹구어 보세요. 네. 꿀럭꿀럭하는 소리는 물이 치아 사이 깊숙한 곳까지 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습관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어떠신가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만 잘 지켜도 유봉열 할아버지처럼 80이 넘은 나이에도 호두를 우직하게 깨물며 건강을 씹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단한 음식을 씹어보세요. 조금 단단하더라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계속해서 씹는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작은 헬스 기구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운동기구이기도 하죠. 튼튼한 치아는 단순히 건강의 기초일 뿐 아니라 장수를 향한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셨다면 이제 2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즉 젊은 뇌의 증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뇌가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이 선명하다는 것은 아직도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곧 젊음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올해 79이신데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지 무려 40해가 넘었고 은퇴하신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또렷하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 낭송 모임에 꼭 나가요. 나가요.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요. 안 쓰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어찌나 내리에 박히던지요. 반대로 실버타운에서 만난 오승철 어르신은 74세로 오랜 시간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자주 길을 잃곤 하셨죠. 내 가족은 처음엔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복용 중인 약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결국 가족들이 약봉투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손글씨로 적어두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47% 낮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정기적인 자극과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이 실제로 향상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섭니다.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뇌 세포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신경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80대에 처음 바이올린을 잡고 외국어를 배워 일상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제가 담당했던 김영희 할머니는 83세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알파벳조차 몰랐던 그분은 1년 후 외국인과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우셨습니다. 뇌를 단련하는데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단단해지고 안 쓰면 서서히 말라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억력이 좋은 분들일수록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다는 사실입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뇌에 깊은 자극이 됩니다. 한주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빠짐없이 시 낭송 모임에 나가는 것도 겉보기야 취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뇌를 지키는 생활 속 비법이었던 셈이죠. 이제 제가 실버타운에서 오랜 시간 경험으로 체득한 또 하나의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력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뇌를 통해 삶을 더 길고 단단하게 엮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력을 지키고 단련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3가지 뇌 활성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실제적이고 유용한 뇌 운동입니다. 첫 번째 습관 익숙함을 뒤엎는 양치질입니다. 평소 오른손잡이라면 과감히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반대 손으로 칫솔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거울 앞에서 어설픈 동작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의 움직임이 어색할수록 뇌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영역을 깨워 활발히 반응하게 되죠. 깨끗한 치아와 활짝 깨어나는 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두 번째 습관은 눈을 감고 일상 회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눈을 감고 양말을 신거나 신발끈을 묶어보세요. 시각약이라는 가장 익숙한 감각을 차단하고 오로지 촉각만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순간 뇌는 낯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모읍니다. 처음엔 삐걱거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뇌의 적응력과 유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자랍니다.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상 패턴 깨기입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식사를 하신다면 순서를 살짝 바꿔보세요.
매일 걷는 산책로가 익숙하다면 그날은 다른 방향으로 가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는 뇌에겐 신선한 도전입니다. 똑같은 루틴은 뇌를 지루하게 만들지만 익숙한 틀을 조금만 벗어나도 뇌는 깨어납니다. 변화는 곧 자극이고 자극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숨은 비밀 하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내 뇌를 단련하고 있다. 이처럼 의식적인 자각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려 30% 이상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진호 선생님처럼 79의 나이에도 수백 명 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삶. 이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결심 하나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하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두 번째 관문을 이미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문이 다가옵니다. 조금은 말하기 껄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제 배변 습관입니다. 보건교사로 일했던 시절부터 저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배변은 몸이 매일 보내는 건강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실버타운에서도 가장 건강하다고 손꼽히는 분은 당연코 서정임 할머니입니다. 올해로 83세이신데 지난 10년간 감기조차 한 번 앓은 적이 없으세요. 어느 날 비결을 여쭤보니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변을 봐요. 그게 내 건강의 비결이에요. 벌써 60년 넘게 하루도 걸은 적 없어요. 서정임 할머니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정각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30분 후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향하십니다. 이 꾸준한 루틴 하나가 면역력의 핵심 비결이었던 거죠. 반면 김정복 씨는 76세인데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 중이십니다. 일주일에 겨우 2번 정도만 배변을 하신다고 해요. 식사량도 예전보다 크게 줄었고 몸에 기운이 없어 늘 피로감을 호소하십니다. 배에 묵직한 불편함을 달고 사시는 탓에 일상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리대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면역 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하루의 배변 상태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직관적인 신호인 셈이죠. 이처럼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징후는 말없이 몸이 보내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배변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 더 오래 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잘 가는 일이 인생의 길이를 좌우할 수 있다니 그 중요성을 다시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무려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탄탄해지고 그 탄탄한 면역력 덕분에 각종 질병 없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단순히 시원하다는 느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불필요한 독소를 제때 배출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독소들이 몸 안에 머물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은 다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암의 씨앗이 되곤 하죠. 즉 장 건강이 좋다, 이 배변 습관이 좋다,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강력한 등식이 성립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뇌축이라 부르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인지 기능도 점차 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변비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 집중력, 삶의 만족도에까지 관여하는 중요한 제2의 뇌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나이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80세, 90세에도 충분히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작은 습관의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실버타운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온 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실전 습관을 공유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물은 자극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장을 부드럽게 일깨워 줍니다. 물이 위장관을 지나가며 천천히 장을 자극하고 편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서정임 할머니도 6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고, 그 덕분에 83세인 지금까지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둘째, 화장실에서는 발끝 올리기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변기에 앉을 때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을 발 아래에 놓고 발끝을 살짝 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은 것처럼 되면서 장이 더 편안하게 열리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인간의 장은 쪼그려 앉는 자세일 때 가장 원활하게 비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끝을 조금만 올려주어도 장의 배출 각도가 개선되어 훨씬 쉽게 훨씬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며칠은 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만 자리를 지켜보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반응하는 생체 시계를 갖고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반복된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 장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스스로 배변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조언 1만 덧붙이자면 매일 발효식품을 조금씩 섭취해 보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최고의 자연 영양제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잡히면 면역력이 자연스레 강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서정임 할머니처럼 80을 넘긴 나이에도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고 사는 삶,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그러나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변화가 몸의 리듬을 바꾸고 그 리듬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로 미뤄두지 마세요. 물 한 잔의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컵의 물, 그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우고 생명력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칙적인 배변이 이어진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3번째 관문을 가뿐히 통과하신 셈입니다. 그 다음 문은 걷는 힘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걷는 힘이 곧 생명력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표이며 삶을 이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오선자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올해로 91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연세에도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15분씩 동네를 도시는 겁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분은 30년 가까이 단 하루도 그 산책을 걸은 적이 없다고 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나이에도 매일 그렇게 걸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2분도 채 못 걸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15분이 됐더라고. 걷는 동안만큼은 내가 마치 예전 7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삶을 걷는 분이 있는 반면 반대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최병달 씨 72세이신데요. 코로나 이후로 바깥 출입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체중이 8kg나 늘었고 이제는 단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12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단지 걷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평균 수명이 10년 넘게 늘어난다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과 폐의 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특히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걷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뇌에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 하나, 걷기는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체내에서 특별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 세포들은 염증을 줄이고 외부 감염에 맞서는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실제로 하루하루 걷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3%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선자 할머니의 건강 비결,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일 겁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은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버타운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걷기 습관 시작하기 3단계를 소개해 드릴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걸음 하나, 숨 하나가 다시 삶을 일으키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이 너무 짧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선자 할머니도 바로 이 2분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방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셨을 뿐이었죠.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발을 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쌓아가는 것. 이번 주엔 2분, 다음 주엔 3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엔 4분,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늘려가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걷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어느새 하루 15분 걷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 걸음이 내 생명을 더 키우게 빚어가고 있어. 이 단순한 자기 암시는 실제로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걷기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 맞추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사소한 풍경을 공유하는 그 순간마다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장수하는 분들 중에는 걷기 친구를 가진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선자 할머니처럼 91세에도 매일 15분을 걷는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TV를 보기 전 단 2분만이라도 거실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짧은 걸음이 10년 후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걷는 힘을 갖춘 지금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4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5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심장의 리듬이 바뀌고 심장의 건강이 곧 수명을 좌우하게 되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실버타운 근처 아파트에 거주 중인 나경복 할아버지입니다. 올해로 85세이신 그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명상 호흡을 실천하고 계세요. 최근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60대 후반의 폐기능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저 하루 3번 3분씩만 깊게 숨 쉬는 걸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양현호 씨는 73세지만 늘 한숨이 잦고 호흡이 얕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 외출이 두려워졌고 그만큼 활동도 줄어들었죠. 네, 결국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심장 기능이 현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자주 한숨을 쉬고 얕은 호흡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깊고 천천히 의식하며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그 순간부터 다시 리듬을 회복하고 수명을 한 뼘 더 연장시킬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걷는 힘 그리고 호흡의 힘. 이 두 가지가 바로 장수 체질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가 무심코 내쉬는 그 깊은 한숨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한숨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심장에 안긴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냉정합니다. 자주 한숨을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68%나 높다고 합니다. 그저 숨을 쉬는 방식 하나가 생명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왜 그럴까요?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생리작용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기 치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얕은 호흡을 하면 폐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체내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심장과 뇌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더불어 얕은 호흡은 몸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면역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놀라운 반응을 끌어냅니다. 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온몸에 편안함이 번져갑니다. 혈압은 서서히 낮아지고 심장 박동은 안정적인 리듬을 찾으며 스트레스는 조용히 잦아듭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호흡은 행경막을 자극하여 장기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데 이로 인해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까지 개선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가 실버타운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333호흡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나경복 할아버지는 무려 20년 넘게 폐 건강을 지켜오셨습니다. 첫째,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깊고 넉넉하게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천천히 세며 행경막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가도록 유의하세요. 둘째, 입을 살짝 오므리고 3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이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내쉬세요. 이때도 하나, 둘, 셋 숫자를 천천히 셈으로써 호흡의 리듬을 몸에 각인시켜 줍니다. 셋째, 이 과정을 하루 3번 각 3분씩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번, 식사 후 소화를 도우며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에 한 번. 하루 9분, 그리 길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작은 팁 하나.
호흡을 연습할 때는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손이 올라가고 내쉴 때 자연스레 내려가야 올바른 복식 호흡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리듬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2333. 2333 호흡법은 단순히 폐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불안 증상, 불면증 같은 여러 건강 문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선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무려 70%가 혈압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나경복 할아버지는 올해로 85세지만 최근 폐기능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60대 후반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이 바로 하루 9분의 깊은 호흡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며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가슴이 아닌 배가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친 겁니다. 그 순간 하나가 당신의 생명력을 깨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호흡을 회복했다면 당신은 이제 장수 체질을 이루는 마지막 5번째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3가지 이상이 일치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장수 체질에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두 개밖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신호들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셨다 해도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유산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노년의 열쇠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에 물 한 잔, 저녁 산책 10분, 깊은 호흡 3분, 2분. 그리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는 근간이 되어줍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진짜 수명 연장의 기술입니다. 혹시 100세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환갑을 넘긴 형제 자매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건네보세요. 함께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 안녕. 근데 그것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근데 누군가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삶을 나누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나도 해당되는데 하신 분들 계셨죠? 그렇다면 이미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저속 노화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건강한 노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